KT의 가정생활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자상한 남편은 KT가 아플 때면 매우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KT는 거의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것은 남편이 직접 번 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남편은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만큼 일도 많았습니다. KT도 일을 했지만 그녀의 월급은 마이클의 월급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업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일하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KT가 임신했을 때 그녀가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으로 옮기도록 하는 모든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에 서로에 대한 끌림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KT가 임신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냉기가 흘렀습니다. KT는 그 냉기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남편이 더 많이 일하고 더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쉬는 것이 불가능했고 어린 아들이 자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든의 아기 침대는 큰 방으로 옮겨져 KT가 자리 잡은 소파 옆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이제 침실에서 문을 닫고 잤습니다. 냉기가 분명했지만 그들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KT는 거의 항상 이든과 함께였습니다. 예상대로 KT와 이든 사이에는 수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을 만큼 강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KT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기뻐했습니다. 이든은 엄마의 기쁨을 느꼈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했으며 태어날 아기를 이미 사랑했습니다. 이 소식에 훨씬 더 차갑게, 아니 전혀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마이클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자신의 무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든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귀여운 동생을 생각하니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곧 엄마에 대해서도 억울해졌습니다. KT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큰아들은 엄마가 몰래 울고 점점 더 늦게 집에 오는 아빠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아빠는 그들과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훨씬 더 나빴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웬의 장난감을 밟아부술 수도 있었고 그러면 오웬도 울고 엄마도 울었습니다. 오웬의 첫 번째 생일 전날 KT는 남편에게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클은 택시를 세웠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마이클은 새벽 2시에 집에 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여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KT는 남편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멈추라고 애원했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년을 더 참았습니다. 오웬의 두 번째 생일도 아빠의 축하 없이 지나갔습니다. KT가 그에게 정부 때문에 아이들을 잊었다고 말하자 마이클은 폭발했습니다. 싫어. 누가 널 붙잡고 있어? 참든지. 아니면 저기 시내 있고 저기 문지방이 있어. 그녀는 돌아서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문지방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적게 벌거나 집이 없거나 KT처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육아수당으로는 임대 아파트에서 두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KT는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무자비한 여인입니다. 오웬을 이든에게 맡기고 KT는 우유를 사러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클이 남긴 돈은 우유를 살 돈뿐이었습니다. 비록 KT는 그가 빵빵한 지갑에서 가장 작은 지폐를 골라 꺼내는 것을 보았지만 말입니다. 가게로 달려가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고 그녀는 차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운전자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KT는 이제 휠체어 신세이고 두 아이 중 오웬은 아주 어립니다. 남편은 장애인과는 살고 싶지 않다고,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도 그녀와 살고 싶지 않았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집에 무슨 양육권을 차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번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에는 배가 꽤 나온 정부를 집으로 데려와서는 그녀가 안주인이자 그가 미리 사랑하는 미래의 아이의 엄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출발선에 서서 나가. 이틀 더 여기 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준 궁전에 대한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이건 괜한 소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야. 그 대신 양육비 포기각서를 써. 어때? 등가 교환. 완벽한 물물 교환이지. 그리고 이틀 후에 그들을 궁전으로 이사시켰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노쇠한 할머니가 살았는데 그녀가 죽자 손자가 귀찮은 일을 피하려고 헐값에 방을 팔았습니다. 마이클에게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KT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2살짜리 오웬을 안고 있으며 모든 청소는 이든의 몫인데 그들이 어떻게 더러운 방을 씻고 닦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픈데 그들에게는 KT의 연금과 오웬의 마지막 수당뿐이었습니다. 이든이 15살이 될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버텼는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낫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든은 15살 생일 다음 날 일자리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공식적인 일자리에는 그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할 것입니다. 이든이 슈퍼마켓에 취직할 수 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보다 한두 살 많은 청년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반에 상품을 진열하고 매장으로 곡물, 설탕, 채소가 가득 담긴 카트를 가져와서 진열합니다. 그런 다음 아마도 창고로 가서 다시 상품을 채울 것입니다. 이든은 슈퍼마켓에 고객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반을 계속 채워야 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밖에 두고 간 빈 카트를 모아서 매장 안으로 들여야 했습니다. 이든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일을 하면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이든은 슈퍼마켓으로 갔지만 거대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그와 이야기조차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든이 15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거지처럼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운동화는 이미 5년이나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2사이즈 큰 것을 샀습니다. 티셔츠는 색이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 슈퍼마켓 직원들은 유니폼을 받지만 먼저 직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와는 외모만 보고 이야기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무슨 돈으로 제대로 된 옷을 살 수 있을까요? 중고품 가게에서라도 사야 할까요? 그곳에 들어갔더니 여직원이 이든이 무엇을 훔칠까봐 의심하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격을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중고품 가게라니. 그와 엄마는 그런 돈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든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슈퍼마켓으로 돌아가서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를 훔쳤습니다. 거의 나가려는 순간 경비원이 말 그대로 이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웠고 이든을 매장 관리자에게 데려갔고 관리자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든은 관리자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곧 감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오해는 어떻게 될까요? 도와준 셈이네요. 이든은 아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빠의 고함, 엄마에 대한 모욕, 그가 그들에게 궁전을 사줬다고 길거리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조롱하던 것, 그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포기하도록 강요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지만 경찰관이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먼저 경비원의 말을 듣고 나서 이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경찰관은 모든 것을 기록한 다음 의정서를 옆으로 치우고 이든에게 그가 어디에서 누구와 사는지, 어디에서 공부하는지, 왜 이 옷을 훔쳤는지 그냥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남자가 표현한 대로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든은 경찰관이 무섭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든은 그들의 삶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웬, 자신에 대해, 자신이 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니? 라고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든은 아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빠에 대한 분노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든은 그를 죽이고 싶어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 경관은 이든을 이해했습니다. 그도 이 나이였을 때 아버지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의 어머니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불쌍히 여겨 슬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술 때문에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그들은 할머니와 보리스, 어머니의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체부가 연금을 가져다 주었고 문이 닫히자마자 아버지는 아무리 취했어도 할머니와 보리스를 밀치며 그 연금을 빼앗아 가서는 나가버렸습니다. 연금은 2, 3일이면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혼자 마시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마셨고 그러고는 더럽고 자주 구타당한 채로 집에 기어들어 와서는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고는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스는 할머니를 보호했고 그도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복도에서 맞았을 때 그녀는 넘어져서 문설주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쳤고 보리스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청력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청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청기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청기는 비쌌습니다. 할머니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 소리로 말했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파트에서 항상 고함 소리만 들린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보리스는 부끄러웠고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한 후에는 더 이상 그녀를 때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연금을 빼앗아갔습니다. 지금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그와 할머니가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들이 불쌍해서 보리스에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또 연금을 받자 할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주지 않았고 그러자 그는 언제 죽을 거냐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말한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들었거나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가쁘게 쉬다가 헐떡거리더니 의자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보리스는 그녀를 불렀고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는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나간 후로 보리스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일하면서 그를 찾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싸우다가 칼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흑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했고 슈퍼마켓 관리자도 경비원도 이든도 이해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의정서를 찢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든이 훔친 옷과 운동화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든은 계산대 옆에 서서 자신의 구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이든과 함께 다시 관리자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든을 고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 친구를 고용해주세요. 첫 번째 경고를 받을 때까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든은 고용되었지만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이든은 이제 상품을 포장하고 분류하고 선반을 채우고 빈 카트가 거리에 서 있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일했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든에게는 오해하는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는 광고 전단지와 소책자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매일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든은 자신이 일하는 슈퍼마켓에 가서 식료품을 샀습니다. 이제 가족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오웬은 이든이 많이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든이 염색약을 가져왔을 때 그와 동생은 엄마의 머리를 염색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이든이 염색약에 돈을 쓴 것을 아쉬워하며 거절했지만 머리가 마른 후에는 오랫동안 짓지 않았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거울 속에서 엄마는 젊어진 여성을 보았습니다. 이든은 슈퍼마켓에서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는 가게 근처에 살았고 식료품을 사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이든은 보리스 니콜라에비치에게 다가가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든과 오웬이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엄마를 쉬게 한 후 동생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일하고 싶어 해. 나한테 여러 번 말했어. 그런데 어떻게 일해? 그때 이든은 가장 간단한 컴퓨터라도 오래되었더라도 작동만 하면 인터넷만 되면 되는 컴퓨터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엄마의 일자리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든은 원격 근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설문조사라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컴퓨터를 찾았습니다. 슈퍼마켓 모퉁이에 붙은 광고를 떼어내다가 컴퓨터를 판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판매자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이든은 가진 돈이 전부 없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가진 돈을 전부 주고 3일만 더 컴퓨터를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이든은 가게에서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갑자기 지금 가져가
이 돈이면 충분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들의 집에 그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든은 엄마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든이 일하러 가면 엄마와 동생은 노트북을 익혔습니다. 이틀 후 엄마가 이든에게 물류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이든은 엄마가 일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한 물류회사에 취직했고 소위 말하는 바로 적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후 그녀는 이든에게 적어도 일 하나를 그만두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학교 가기 전까지 남은 날들이라도 쉬고 새 옷을 사렴. 뭐, 쉬는 건 필요 없어. 나 안 피곤해. 라고 이든이 대답했습니다. 새 옷은 내일 오웬이랑 같이 사러 가자. 걔도 학교 갈 때 새 옷이 필요해. 나도 알고 있었어. 오웬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형이 있으니까. 네, 이든은 정말 좋은 아들이자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맏아들이었고 엄마를 너무 사랑했고 오웬을 너무 사랑했을 뿐입니다. 오웬은 그동안 여름에 키가 훌쩍 컸습니다. 학교가 시작되자 이든은 슈퍼마켓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2년 더 공부해야 했고 그래야 국비 장학생으로만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도, 엄마도, 오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든은 온 힘을 다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부업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광고와 소책자를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동생에게 필요한 용돈이었습니다. 동생도 부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엄마는 아직 어리다며 엄마를 도우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엄마의 월급 덕분에 식료품 걱정이 없고 공과금 빚도 없고 휴대전화도 생겼다는 사실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신형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서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든은 미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달라진 삶이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그들의 삶을 바꾼 보리스 니콜라이비치 수사관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든은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다음 방학 때까지는 더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첫날부터 그곳에서만 보리스 니콜라이비치를 만났습니다. 이든은 그 만남이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보리스 니콜라이비치도 이든을 보지 못했지만 학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놓쳤고 자신을 많이 닮은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든의 주소를 알아내기로 결심했고 매장 관리자의 비서에게 물어 이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든이 장애인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당연히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스 니콜라이비치는 식료품을 샀고 케이크도 챙겨서 주소로 갔습니다. 그때 가족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은 그녀의 카드에 보너스가 입금되었습니다. 누군가 방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손님이 그들에게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손님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이비치였습니다. 엄마는 이든이 그를 소개하자마자 보리스 니콜라이비치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오래전에 그녀에게 절도 사건, 경찰 출동, 그리고 그를 도운 경찰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호감 가는 여성은 빛나는 눈과 듣기 좋은 목소리로 보리스 니콜라이비치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해서 그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차를 마셨고 케이크는 매우 적절했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이비치는 이든과 오웬의 엄마가 이제 일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존경심을 감추지 못했지만 물류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원격 근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물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KT 그는 이미 그 여성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는 간단하고 알기 쉽게 업무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이비치는 그녀가 이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탁자 뒤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는데 탁자가 그녀가 의자에 앉아있지 않다는 것을 가렸기 때문에 전혀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그 이유를 짐작했습니다. 이 작은 보리스 니콜라에비치의 공식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불완전한 가족은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서로를 돌보고 도왔으며 무엇보다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고마워했으며 아들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그들이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단지 좋은 의미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집안일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에는 낡은 전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자신의 도움을 제안했고 여름에 자신의 아파트를 수리하면서 전선 교체를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아,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케이티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낼게요. 라고 보리스 니콜라에비치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도와줄 거예요. 여기 일은 반나절이면 돼요. 주말에 다 끝내죠. 그렇게 그 이후로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그들의 집에 자주 오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깨끗하고 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주인들을 닮아 정겨운 이 9제곱미터짜리 방에서 편안함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케이티에게 그녀의 진단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후 케이티가 사고 후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가서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케이티가 휠체어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적어도 한 번 더 수술을 받고 그 후 꽤 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이곳 도시에서 받을 수 있고 해외 클리닉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어떤 구실로 이든과 오웬을 밖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알게 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모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제 도움을 거절하지는 않으시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든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다 갚을게요.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고 보리스 니콜라에비치가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요. 엄마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엄마가 국장으로 임명되었고 원격 근무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웬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리스 니콜라에비치가 맡았습니다. 그는 케이티가 일하는 물류회사의 사장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그를 이해했고 케이티의 자리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직원이고 항상 추가 업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든 일을 매우 잘한다고 했습니다. 곧 수술과 재활에 필요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케이티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큰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가지고 보리스 니콜라에비치와 이든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수술을 맡은 외과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케이티는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그녀에게 그 사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현관에 다다랐을 때 이든이 보리스 니콜라에비치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사랑하세요? 그는 멈춰섰습니다. 이든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는 자신에게조차 그것을 인정하기 두려워했습니다. 너는 반대하니?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라고 이든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상상이 가요. 그들은 장애인이고 두 아이가 있고 공동주택의 작은 방에 사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에 놀랄 거예요. 그들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네가 대답했구나. 그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게. 케이티가 휠체어 없이 지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녀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아름답고 건강한 여성과 결혼했지만 케이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녀가 나 몰래 우리 아이를 없앴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혼했다. 그러고는 나중에 내가 알았을 때 아이를 원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했다. 너의 어머니는 다르다. 나의 할머니도 그러셨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언젠가 너에게 말하겠지만 나의 수치였고 여전히 그렇다. 미안하다. 이든. 지금은 그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전처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 나는 그녀에 대해 이미 10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 너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다. 케이티는 수술을 받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재활 후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보행보조기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후에는 그것도 치웠습니다. 케이티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같은 직책으로 자신의 물류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거의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든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법학부를 선택했는데 모두들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직전에 장미, 혼인신고소, 현관에서 케이티와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를 이든과 오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엄마와 보리스 니콜라에비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부부가 되었습니다. 더 일찍 부부가 될 수도 있었지만 케이티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글쎄, 왜 그녀일까요? 그녀는 보리스 니콜라에비치가 오랫동안 좋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는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들들도 그를 오랫동안 인정했고 그들에게 그는 권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티가 그에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고려하면 그리고 그 세 명 모두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 세 명 모두 처음으로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느냐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보았지만 자신의 거리에도 축제가 왔다는 것을 믿기 두려웠습니다. 비록 이제 거리는 달랐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와 케이티의 아들들은 그의 이짜리 아파트의 벽지를 새로 붙이고 라미네이트를 깔고 방을 배정했습니다. 큰 방은 이든과 오웬을 위한 것이고 작은 방은 케이티와 보리스 니콜라에비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부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소파도 벽걸이 TV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로 공동주택에 그 9제곱미터짜리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중 누군가가 결혼할 때 유용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것을 팔고 돈을 보태서 신혼부부에게 별도의 아파트를 사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형제를 위해서도 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보리스는 직장에서 돌아와 케이티의 전남편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새 여자는 교활하고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이혼할 때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남자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케이티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그것은 이제 그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전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참았던 것, 아이들도 참아야 했던 것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보리스가 아니었다면 케이티는 보리스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집니다. 만났고 그와 결혼했고 아이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미국 뉴욕 근교의 한 마을, 35살의 케이티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싱글맘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살의 큰아들 이드는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고등학생이지만 가족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살 막내 아들 오웬은 장난기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케이티의 전 남편 마이클은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가족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며 티파니라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든이 일하는 슈퍼마켓 근처에 사는 밥, 니콜스는 인정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찰관입니다. 그는 이혼남이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티의 아파트 건물에 사는 핸더슨 부인은 나이 많고 기술에 익숙하지 않지만 케이티의 친구가 되어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은퇴한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이든은 식료품 할인을 받기 위해 슈퍼마켓 시스템을 해킹하려다가 밥에게 들킵니다. 밥은 이든의 절박함과 착한 마음씨를 보고 그를 신고하는 대신 돕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케이티는 자신의 온라인 그래픽 디자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마이클은 그녀의 평판을 훼손하여 방해하려 합니다. 이든은 자신의 코딩 실력을 활용하여 엄마의 사업을 돕고 재활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간단한 앱을 개발합니다. 밥은 자주 케이티의 집을 방문하여 가족을 돕고 케이티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케이티는 한 물류회사에 새 일자리를 구하고 핸더슨 부인은 오웬의 공부를 도와줍니다. 밥은 케이티가 저렴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이클의 방해 공작은 절정에 달하고 케이티는 직장을 잃고 아이들을 부양할 능력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든은 마이클과 맞서고 밥은 마이클의 악의적인 행동을 조사합니다. 케이티는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대수술 제안을 받지만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망설입니다. 밥의 도움과 이든의 앱 덕분에 케이티는 마이클의 방해를 극복하고 직장을 지킵니다. 케이티는 성공적으로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밥과 결혼합니다. 이든은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학교의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합니다. 케이티는 지역 자전걷기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회복과 새로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이클은 스캔들로 인해 사업과 티파니를 잃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야기는 희망, 가족, 낯선 사람의 친절에 대한 감동을 전하며 마무리됩니다. 케이티는 걷기 연습을 꾸준히 했고 핸더슨, 부인과 오웬은 그녀의 곁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든은 대학 생활에 바빴지만 틈틈이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특히 컴퓨터 공학 수업에 흥미를 느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어느 날 케이티는 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아이디어를 털어놓았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공간이요. 밥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해 이든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든은 흔쾌히 엄마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학을 이용해 집으로 내려와 케이티, 밥과 함께 웹사이트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케이티는 디자인을, 밥은 홍보를 담당했고 이든은 밤낮 없이 코딩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워크투게더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가 탄생했습니다. 케이티는 자신의 재활 경험을 담은 글과 영상, 유용한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했고 사용자들은 댓글과 게시글로 서로 소통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워크투게더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장애인들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케이티는 워크투게더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얻었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웹사이트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한편 오웬은 핸더슨 부인의 도움으로 학업에 훌륭히 적응했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는 이든이 만든 교육용 게임 앱을 즐겨했고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케이티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인권운동가로서 강연, 방송 출연, 저술 활동 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워크투게더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 온라인 커뮤니티로 성장했고 이든은 웹사이트 유지 보수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총괄하는 핵심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케이티는 휠체어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싱그러운 풀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문득 5년 전 휠체어를 처음 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날, 그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든과 오웬이었습니다. 이든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오웬은 씩씩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케이티를 향해 달려왔고 그녀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이든이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웬도 해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케이티는 두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케이티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밥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하고 멋진 여자야. 케이티. 밥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자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아빠예요. 케이티는 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케이티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고 따스한 봄바람이 그들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케이티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비록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내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케이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케이티는 TV 토크쇼에 출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딛고 일어선 자신의 경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워크투게더를 통해 얻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케이티의 진솔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워크투게더는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방송 후 KT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이든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사라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든과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든의 뛰어난 능력과 따뜻한 마음에 감탄하며 그와 함께 워크투게더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KT는 이든과 사라를 연결해 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워크투게더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취업 연계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고 워크투게더는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합복지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오웬은 핸더슨, 부인의 영향으로 교육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수교육 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방학 때마다 장애 아동들을 위한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KT는 6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과 워크투게더 회원들은 그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KT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케이크 앞에 서서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제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가족들과 워크투게더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 덕분입니다. KT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인식 개선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KT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KT는 밥과 함께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KT가 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하오. 밥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KT는 밥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워크투게더는 KT의 바람대로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KT와 그녀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KT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심했고 밤낮 없이 글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KT는 낯선 젊은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T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편지를 읽은 KT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KT는 그 여성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희망을 주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워크투게더에는 당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가요. KT는 그 여성을 워크투게더에 초대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KT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T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이든은 세계적인 IT 기업의 CEO가 되었고 오웬은 꿈에 그리던 특수교육 교사가 되었습니다. KT는 여전히 워크투게더를 운영하며 장애인 인권운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KT는 손녀딸 사라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사라는 이든의 딸이었고 KT를 쏙 빼닮은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휠체어 탄 언니 좀 보세요. 사라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휠체어 탄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도 옛날엔 휠체어를 탔었죠.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 발로 걷고 있잖니. KT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라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KT는 사라를 벤치에 앉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이야기,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 그리고 워크투게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사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KT는 사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넌 착하고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니까. KT는 사라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희망의 씨앗이 사라와 같은 다음 세대를 통해 더욱 크고 아름답게 자라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KT는 사라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KT는 자신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Walk Together는 그 희망의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KT는 종종 Walk Together 회원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청소, 목욕, 식사 보조 등을 도왔고 장애 아동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KT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KT는 휠체어를 탄 어린 소녀 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KT는 지우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휠체어를 탔었단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다. KT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지우야. 내 안에는 강인한 힘이 숨겨져 있단다. 그 힘을 믿고 용기를 내렴. 지우는 KT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할 수 있어. Walk Together에는 너와 같은 친구들이 많아. 그들과 함께라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KT는 지우를 Walk Together에 초대했고 지우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KT의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마침내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KT에게 달려가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KT는 지우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이건 네 스스로 해낸 거야. 내 안에 강인한 힘이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한 거란다. 지우는 KT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겼고 훗날 훌륭한 재활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KT는 지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찬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Walk Together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KT는 8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Walk Together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KT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녀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KT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Walk Together의 초기 멤버 중 한 명이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삶의 등대이십니다. 또 다른 회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KT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KT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KT는 Walk Together 회원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 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가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요. KT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KT는 그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KT는 밥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KT가 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하오. 밥은 KT의 이마에 사랑 가득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KT는 밥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함과 감사함, 그리고 벅찬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KT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Walk Together는 그 희망의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손잡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영원히.